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새 회기에 집중할 주요 우선순위를 논의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인권법 재승인 문제도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기록 시스템을 공개된 하원 외교위원회 새 회기 우선순위와 계획이 담긴 회의문입니다. 브라이언 마스트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주재한 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이 문서에 따르면 앞으로 위원회는 이란과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네 나라가 서로의 위험한 활동을 어떻게 상호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침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군사 및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해 자동 폐기됐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문제도 하원 외교위원회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외교위는 기존 외교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혁하며 책임감 있게 재승인하는 의회의 오랜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과 북한 인권법 등 여러 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내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됐으며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재승인 절차가 2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인권법 대표 발의자였던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영킴 의원은 지난달 23일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늘리는 가운데 자국민을 심각한 인권 유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여전히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도 상원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이 초당적 법안이 119대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베라 원실이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가 꼽은 새 회기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 문제입니다. 채택된 문서에 따르면 외교위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하며 특히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해외 정보 활동, 지적 재산권 탈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 위원회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을 점검하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안보 협력과 무역 관계 등을 포함한 대외 관계 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지난 7일 백악관에서 개최됐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것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협력은 더욱 심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지난 7일 이루어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공동성명 발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e President Donald Trump, I think allayed a lot of concern, especially in South Korea, that the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was changing, and we may be, the U.S. may be now accepting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because the President said they were a nuclear power. No, I think the President made it very clear it's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표현이 쓰인 것은 북한만을 특정했을 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일각의 해석은 과도한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비핵화에 대해 얘기할 땐 항상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유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영내 악의적인 행위자들과 미국 또 그 동맹에 달려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위협을 가하는 행위자들에 맞서 미국이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3국 협력 등 기존의 중요한 원칙들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President Trump has committed to extending trilateral cooperation. Most notably, it was included in the joint statement with Ishiva. And so that really is the first, I think, direct statemen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ignal a willingness to continue the U.S., Japan, South Korea trilateral process. 미일 양국 정상이 미한일 3국 공조체제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서 진보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어느 경우든 지난 몇 년간 거둔 상당한 성과를 되돌리고 3국 협력과 조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일 정상이 미한일 3국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이 좋은 출발이며 올바른 원칙을 제시한 것이지만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10일 BOA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지난주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미한일 협력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뀔 수 있어 연합훈련 관련 움직임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3국 정부 모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가치보다는 거래에 더 기반을 둔 관점을 보일 수 있고 일본 총리는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은 정치적 과도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현재 미한 동맹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안보와 공급망,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했고 양국 간 의사소통 창구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대북제재 위반 현장으로 알려진 서해 위성발사장과 개성공단, 라진항 등에서 한밤중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전력난으로 암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서 이들 지점에서만 밝은 빛이 포착되는 이유가 주목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일대를 촬영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야간 위성사진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의 북쪽 지대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한 지점이 보입니다. 로켓 운반 열차가 정차하는 기차역과 북한이 최근 건립 중인 수평 조립동 건물에서 약 1km 떨어진 곳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 출입구에서 안쪽 약 2km 지점으로 어둠으로 뒤덮인 시각의 한 지점에서만 빛이 관측됐다는 건 이곳에서 무언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추가 신축 작업을 벌이거나 로켓 발사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2023년 5월과 8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각각 1, 2차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같은 해 11월 재시도에 나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인 지난해 5월 4차 발사에선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실패했고 이후 북한은 추가 발사를 공언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발사 조짐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첨단 부품 구입과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도 암흑 속 빛이 관측됐습니다. 한국 자산에 대한 무단 가동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개성공단에서는 공단 남쪽 지대를 중심으로 빛이 발산됐는데 이는 북한이 야간에도 한국 기업의 공장 단지를 가동하고 있는 정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OA는 이전까지 어둡던 개성공단에서
2023년부터 빛이 발산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 이런 현상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라진항에서도 밝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라진항은 과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곳으로 이 부두에선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자주 포착돼 왔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선적 혹은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듯 라진항 일대가 한밤중에도 밝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무기를 거래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다만 이들 두 나라는 무기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사회공학적 해킹을 정교화하고 가짜 신분증 생성 등 위장 수법을 고도화하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을 키우고 있다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의 불법적 AI 기술 활용 문제를 지적한 구글 위협 분석 그룹의 존 헐퀴스트 총괄 분석가는 1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비교했을 때 가장 초기부터 AI를 해킹에 적극 활용해 왔으며 특히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기밀 정보를 유출하도록 속이는 사회공학적 해킹 활동에 AI를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 활동을 위해 가짜 이력서와 프로필을 생성하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이미지를 변조하는 데 AI를 활용했으며 해킹 대상에 환심을 사기 위해 영어로 대화하는데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해 고안된 보안 환경을 우회하기 위해 코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데 AI를 활용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이를 가장 강력한 악용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하고 북한이 향후 AI를 활용해 더욱 독창적인 활용법을 개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계속된 정보 공개를 통해 대응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세계 각지 분쟁의 배후라고 주장하면서 핵무력 강화 방침을 거듭 밝힌 것은 미북 대화가 이뤄져도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종의 몸값 올리기 협상 전술을 쓰는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10일 VOA의 관련 질문에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인민군 창건 77주년 연설을 통해 새로운 핵 강화 계획을 언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또 김 위원장이 미사일 도발 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주민 단속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성에서 나온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인 훈련의 해라고 규정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드러난 북한군의 취약한 실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에서 실시한 연설을 통해 세계의 크고 작은 분쟁 배후에는 미국의 검은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 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며 핵무력을 더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매입과 개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자신들은 가자를 매입하고 소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가자 재건에서 우리는 그 일부를 중동 내 다른 국가들이 건설하도록 맡길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후원을 통해 다른 이들이 이를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가자를 소유하고 인수하며 하마스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15개월간 이어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 주민들을 외부로 이주시키고 가자를 국제 관광지로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이 영구적인 조치인지 재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10일 텔레그램 성명에서 오는 15일 토요일에 풀어줄 예정이었던 시온주의자, 즉 이스라엘인 인질 인도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주간 적이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그들은 가자 북부 주민의 기환을 늦추고 총을 쏘았으며 가자 지구 여러 지역에서 구호품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인질 석방 중단 발표는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가자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출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5월 러시아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고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고르 모르글로프 대사는 10일 방송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대조국 전쟁, 즉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수락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방문 초청을 수락한 시 주석은 이에 대한 답방으로 9월 초 중국에서 예정된 항일전쟁 승전일 축제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직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으며 중국은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가 괌 일대에서 F-35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들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프노스 25 공중연합훈련이 지난 3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시작돼 오는 21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는 호주군 F-35A 전투기 8대와 함께 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F-35A 및 F-35B 전투기 약 85대가 참여하며 호주에서는 275명의 군 조종사와 KC-30A 다목적 공중급유기, E-7A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등이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태평양 공군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의 초점은 세 나라 모두의 F-35 전투기 통합 및 공중 작전에 있으며 파트너 공군 전력들 간 훈련과 연습, 지식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을 통해 영내 분쟁 억제와 안보 확립을 위한 5세대 전투기 운용 인력들의 정보 교환과 전술 공유, 기술 및 절차의 정교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